네, 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기업의 내부에서 여러 가지 보안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 퇴사자의 그 전후해서 문서 반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반출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어떤 문서를 삭제하거나 유실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마 공감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기존의 DLP라든지 또 DRM 중심으로 사후 통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좀 보안을 강화해 볼까라고 하는 화두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치매 웨비나에서는 문서 중앙화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내부 유출 리스크를 보완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서 실제로 보안과 또 생산성까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흥미롭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사이버다임의 이재민 영업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사이버다임 이재민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이버다임의 손정호 개발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다임에서 프로젝트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손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민 팀장님 윙크 안 하기로 했는데 하셨나요, 결국은? 모두가 말렸지만, 네. 아무튼 좀 귀여워 보이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조금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퇴사자들로 인한 어떤 보안 유출 사고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장의 분위기는? 맞아요.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데요. 이제 영업을 다니다 보면 이제 많은 상당수의 기업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바로 이직하시는 분들, 퇴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기업 문서를 본인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지고 나가는 유출 사고들. 네. 아마 이거는 공공연하게 많은 기업에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사실 좀 규모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상관없이 같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예를 들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나름대로 어떤 뭐 보안 체계라든지 어떤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세팅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작은 기업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아예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손준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필드에서 이런 개발을 진행하시다 보면 적용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더 이런 게 맞아요. 심각하지 않나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게 반출되고 유출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체계가 모른다. 없기 때문에 네. 그냥 PC에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반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 이력들이 안 남으니까 이런 관리하기도 좀 힘들고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그게. 네. 나갔는지도 모른다. 네, 맞아요. 관리가 어렵죠.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왠지 그런 것들 일일이 관리한다라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돼서 기업에 큰 어떤 문제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문서 중앙화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쭉 말씀드리겠지만, 문서 중앙화의 가장 큰 장점은 유출과 유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점이 있으니까 뒤에서 쭉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문서 중앙화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네.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1시간의 웨비나를 통해서 이런 오해도 좀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또 우리 촌장님이 잘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네. 네. 자, 저희 치매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의견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의견과 또 질문도 올려주시면 실시간 답변하시는 분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라이브 진행하면서 좋은 질문들 중간중간에라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웨비나 진행 중에 오픈되니까 꼭 좀 설문조사까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퇴사 전후 문서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 진행해 볼 텐데 아주 흥미로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준비되셨죠? 네. 좀 긴장되지만 준비됐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 주제는 퇴사 전후 문서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인데, 뭐, 거창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통계로도 기술 유출의 88%는 내부자에 의해서 발생한다. 네. 저희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사실. 사실 저 이상이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내가 유출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니까 이거 통계로 봤을 때 88%면 그 이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가 뭐 보도되는 뉴스 보도들을 보게 되면 큰 기업들의 뭐 해킹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 기업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내부자들이 보통 이직을 하시면 보통 뭐 다른 분야로 가시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쟁사로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일했던 업무했던 문서들을 전부 다 가지고 경쟁사로 가는 경우,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내가 일했던 문서들을 삭제하면서 유실되는 경우, 뭐 요런 경우가 가장 많이 내부자에 의해서 우리 기업 문서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저도 저게 88%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유출자인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어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출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본인이 퇴사를 하거나 할 때 나도 이 일이나 프로젝트 과제에 나의 어떤 롤도 있고 내가 충분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나의 자산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거 나갈 때 뭐 PC를 포맷한다라고 하는 거는 후임자들이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들도 보기 좀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그런 단순한 생각에 이런 일을 하는데 네. 실은 그 안에 실제 기업의 중요한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팀장님은 이런 유출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네. 우리가 일했던 거, 그러면은, 내가 일했던 거는 내 거야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있죠. 하지만, 기업에서 일했던 문서는 사실 그 기업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유출이 된 것이 발견됐을 때는 정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게 진짜 유출 사고가 나서 이런 직원에게 이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런데 국내 뭐 작은 기업들, 뭐 큰 기업들을 네. 다 뭐 통틀어서 네.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왜 그러냐? 네.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보안 조치도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문서를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동의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재판장에서도 요거는 무죄다. 너희가 이거는 아무런 보안 조치를 해놓지 않았잖아. 이렇게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거기에 이제 덧붙여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네. 예를 들면 실제로 그런 어떤 보안에 관련된 회사의 조처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임직원에게만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네. 인식을 하게끔 노력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직원들이 알아서 보안을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맞아요. 시스템이 보완되어 있어야지만 직원들도 그 룰에 맞춰서 그냥 난 평소와 같이 일을 하는 게 당연히 이런 보안에 관련된 부분도 지켜지는 네. 그런 룰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안전 불감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서 보안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서 보안 솔루션이 있음으로 좀 긴장했습니다. 네. 네. 이런 보안 솔루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보안 의식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 룰을 만들어주자. 그 룰을 어떻게 만드는 게 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고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넘겨볼까요? 네. 넘어가면 그러면 왜 유출 사고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그러면 개인 디바이스, 뭐 쉽게 말하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PC겠죠. 개인이 지급되는 PC에 자유롭게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환경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문서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일들을 뭐 외부로 공유를 하던 내부로 공유하는 것이 원본 파일이 떨렁떨렁 왔다 갔다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출 사고로 이어지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이런 어떤 자료들이 개인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유실과 유출의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네, 그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문서를 보완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면 네. 개인 PC에 저장을 못하게 하면 되겠죠. 네. 아예 나갈 수 없게끔. 그리고 문서의 보완에 따른 권한에 따른 접근 제어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 문서가 공유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 이 보안이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네네네.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뭐 세 가지 이런 아이디어는 뭐 누구나 다 동감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동의할 것 같고.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문서 보안을 해결해 왔느냐라고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면 네. 과거부터 쭉 개인 PC에 있는 문서들을 암호화하자. 네. 그러면 나가서도 열어볼 수 없게끔 만들어보자라는 DRM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케이. 네.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문서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유출이 되는 통로가 되는 뭐 USB라던가 네. 뭐 외장하드 같은 거를 매체를 제어해보자. 오케이. 라는 개념으로 왔는데 그게 DLP군요. 맞아요. 네, 그것이 네, DLP입니다. 네. 그래서 DRM, DLP를 도입하는 경우에 문서 보안이 좀 주로 이루어져 왔어요. 네. 근데 요것들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면 아주 좋은 솔루션들이지만 네. 유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죠? 네. 어떤 설명 좀, 차이냐? 네. 말 그대로 개인 PC에 놓고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암호화가 그렇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유출을 막았다 이겁니다. 네, 하지만 요 개인 PC를 분실하거나 네. 포맷하거나 삭제했을 삭제했을 때. 때는 방법이 없더라. 이게 가장 그러네요. 큰 그러네요. 맞아요. 그 방법은 DLP나 DRM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스라던가 뭐 웹하드라던가 파일 네. 서버 같은 걸 도입하셔서 뭐 중요한 파일들은 좀 올려주세요. 요렇게 회사에서 권장을 하죠. 네. 이걸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중앙 서버에다가 모든 우리 업무 문서를 올리게 강제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문서 중앙화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업 문서를 기업 자선화하기 위해서 중앙 서버에다 모든 문서를 올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출과 유실이 해결되더라. 이런 개념이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니까 네. 확연하게 이게 DRM 또 DLP 또 문서 중앙화라고 한 솔루션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실히 딱 보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출 방지를 통해서는 DRM, 뭐 DLP가 또 충분히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그럼요. 솔루션이고 네. 이미 뭐 많이 또 사용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솔루션을 써야 되겠지만 네. 유실이라든지 뭐 협업은 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유실 쪽 관련돼서는 기존 방법으로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맞아요. 또 DRM 가지고 DRM 많이 쓰시는데 DRM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뭐 문제점도 혹시 없나요 혹시? 있죠. 우리 어떤 팀장님이 거요? 한번 네. 사실상 DLP나 DRM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 이런 네. 프로그램별로 다 개발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뭐 버전업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뭐 오피스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뭔가 추가를 하려면은 그에 따른 개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서 중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별로 개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세스 정보만 등록하면 돼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네. 추가 개발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추가 개발이라는 게 즉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운영 관리할 때 좀 이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DRM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확장자나 파일별로 네. 관련된 암호화를 설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업데이트가 하거나 또 추가하거나 했을 때는 네. 관리 비용이 대신 올라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문서 중앙화는 그런 거 없다. 네. 왜 없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별로 개발된 게 아니라 좋아요. 프로세스를 등록하는 방식. 알겠습니다. 문서 중앙화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 설명하시면서 네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DLP와 DRM 좋은 솔루션이긴 한데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손 팀장님께서 네, 간단하게 이제 네, 문서 네, 중앙화 네.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존에는 사용자 PC나 뭐 이제 파일 서버 또는 이제 뭐 공유 폴더를 통해서 파일 네. 저장하고 이제 관리하셨는데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 PC에 저장하지 않게끔 하고 중앙 서버에 문서를 집중화시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앙 서버에 파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제 활용하거나 검색하거나 권한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뭐 솔루션별로 이 솔루션 이름만 들으면 잘 안 와닿는 그런 솔루션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서 중앙화 솔루션은 너무 잘 옵니다. 그런가요?
문서를 네. 서버에 관리를 하겠다라는 네. 컨셉이잖아요.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여러 군데 문서가 관리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뭐 권한 관리도 쉽고 또 이제 네. 누가 이거를 이제 파일을 수정했는지 얼만큼 이제 썼는지 부분들 현황들을 이제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명확하고 네.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각계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실제적인 또 어려움들도 있고 네, 이렇게 맞아요. 가능한가? 또 이거 불편한 게 없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을 것 사실 같은데. 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네. 그러면 이제 문서 이외에 다른 파일들도 로컬 저장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 관련된 건 모두 다 올려야 되는 건가? 네네. 근데 기업별로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는 문서만 중앙에 할 거야라는 네. 회사가 있을 거고, 네. 또는 우리 회사는 뭐 CAD 또는 이제 동영상 파일들도 다 관리하겠다, 통제하겠다라고 네.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그런 이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업종에서는 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리스트들을 오케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그것들로 이제 기본 셋을 하고 이제 기업에 맞는 부분들을 이제 추가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빠른 구축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파일을 다 중앙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인데 그게 아니다. 네, 맞아요. 우리 회사의 정책상 필요한 것들만 중앙화시키면 되는 거다. 프로그램별로 이제 추가할 것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별로. 거죠. 네네. 그 관련된 내용들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데모군요. 네. 간단하게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볼까요? 그냥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윈도우 탐색기상에서 내 컴퓨터 하위에 이제 문서 중앙화 드라이브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드라이브가 네, 있는 거군요. 서버에서 외장 카드처럼. 이제, 네네. 네. 이제 서버에서 이제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문서가 열릴 거고요. 문서를 저장하려고 할 때 내 PC나 이제 바탕화면, 그러니까 로컬 드라이브는 저장이 안 되게끔 하고. 저장을 네. 시도했으나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군요. 이제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오케이. 네. 간단하죠. 이게 답니까? 네, 이제 별도 교육을 받을 필요나 뭐 매뉴얼을 열심히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제 탐색기상에서 익숙한 UI로 네. 클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야, 네. 제가 그동안 HMM 웨비나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데모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심플한 데모는 네. 처음입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그만큼 간편하다. 네. 그러니까 무슨 에이전트를 깔거나 뭐 관리를 하거나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거나 이게 필요 없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주요 기능들은 이제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파일 서버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편의성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봤을 때 이거는 그러면 중앙에 올려야 돼? 이거는 내 PC에 해야 돼? 라는 판단이나 고민할 필요 없는 네. 거네요. 그냥.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거나 안 보여지거나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 중심적으로 이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문서들이 이제 중앙에 모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든 문서를 다 이제 모든 직원들한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민감한 문서들은 뭐 특정 팀에만 보여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기존에도 파일 서버 쓰셨으면은 권한 관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일 서버에 뭐 파일이나 폴더가 많아질수록 권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파일 서버를 또 못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대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뭐 수십만, 수백만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게 처리를 통해서 권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일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폴더나 문서별로도 이제 차등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어떤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사용자 네. 별로 그렇죠. 권한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런 권한 관리라고 하는 게 회사의 어떤 그 도메인별로 네. 또 회사의 사이즈별로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어떤 규모라든지 도메인별로 이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져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이건 분류 체계라든가 아니면 권한 체계 이런 부분들 가이드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기업에서는 이렇게 썼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네. 참조하셔가지고 구축하기가 좀 수월하시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만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반영할 수 있고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많이 사이버다임이 이 문서 중앙화로는 굉장히 포션이 좋으시죠? 어떻습니까? 이건 네.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네.
사실 뭐 저희 회사니까 네. 뭐 어떤 영업 대표든 본인 회사가 뭐 1등이라고 네. 하고 다니지만 요새 인턴십은 다 나오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인턴 저희 치시면 나오겠지만 뭐 사실 뭐 매출 규모나 그다음에 인원수 저희는 지금 정말 문서 중앙화만 합니다. 아. 네, 한 130명의 직원들이 네. 근무하고 있고요. 진심이시군요, 이쪽에. 진짜 진심이에요. 네. 저희. 문서 중앙화의 진심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사실 문서 중앙화 쪽에서는 많은 분들 이게 전산 담당자분들은 사이버다임이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지. 근데 이 규모가 크다는 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문서 중앙화는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입한 후가 더 중요합니다. 네. 사후 관리가 더 네. 중요하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장애가 나거나 오류가 났을 때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장애가 나면 정말 전 직원 100명, 1000명이 다 놀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문서 중앙화를 도입하실 때는 그 기업의 규모와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노하우와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됐느냐도 좀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 잘 파시는데요? 약팔로 나왔습니다. 네. 설득당했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이버다임의 어떤 포션, 이런 것들 나중에 또 슬라이드 있으신 걸로 같고, 네.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실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별로, 또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다양한 어떤 커스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다음은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문서를 만들고 이제 공유할 때 보통 메신저나 메일로 통해서 이제 공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메일이나 메신저도 다 용량에 대한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50메가 제한, 뭐 30메가 제한, 그렇죠. 이제 무한정 늘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서 중앙화가 도입되면은 원본 파일이 아니라 이제 링크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케이. 이제 원본 파일이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URL에 대한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파일을 공유했어요. 근데 문서를 또 수정했단 말이죠. 그럼 수정된 파일을 또다시 공유해야 되는데 링크를 한번 공유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열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네네네. 공유되어 있는 상태이기 이런 부분이 때문에. 이제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가지가 URL 배포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 사용자끼리 네. 보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안에 있는 파일을 이제 외부 사용자한테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외부로 보낼 때는 물론 이제 승인 기능도 추가할 수가 있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제 기한이나 뭐 횟수 또는 필요시에는 비밀번호 설정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공유가 가능하고 혹시나 이제 공유를 했는데 이제 승인 받아서 이제 공유를 했어요. 근데 잘못 승인한 거죠. 예. 빨리 회수를 해야 돼. 회수해야죠. 근데 일반적인 원본 파일이 나가게 되면 회수가 어려운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바로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회수 기능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메일에 어떤 파일을 첨부하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링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서 중앙화 솔루션이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부 또 외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최신의 파일로 항상 업데이트하고 보안적인 부분들도 관리를 하고 외부로 나갈 때는 저것도 이제 어떤 그 승인 체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네,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화할 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승인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승인하게 되면 좀 번거롭고 좀 불편하고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좀 간단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탐색기상에서 내가 필요한 파일들을 이제 선택한 다음에 이제 우클릭하시면 이제 반출 요청이 생겨요. 아, 지금 예. 저 화면 좀 네. 띄워주시겠습니까? 메뉴상에서 네. 외부 반출 요청이 있는데 아, 저기 지금 네네. 메뉴가 그 탐색기에서 맞아요. 우리 탐색기에서 클릭했을 때 뜨는 네네. 외부 반출 요청이라고 있네요. 예. 그 내용을 이제 반출 요청을 하고 네. 하게 되면 승인자한테 이제 알림이 갑니다. 아, 여기서 바로? 네네. 어. 그래서 알림이 가면은 이제 바로 이제 승인할 수가 있고요. 네네. 만약에 네. 좀 이제 불편하신 부분들이 반출 승인자가 뭐 출장이나 또는 회의를 참석해가지고 바로 이제 승인이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약에 모바일을 쓰시게 되면은 모바일로 바로 승인 처리도 가능하고 아, 그래요? 또는 이제 뭐 장기 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대직자를 설정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그럼 실제로 저게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받으시는 분은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받는 건가요? 이메일 알림도 가능하고요. 또는 이제 PC상에서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아, 그런 식으로 네. 되고. 또는 모바일 쓰시면은 모바일로 이제 알림이 오고요. 네네네네. 편리하네요. 별도로 어떤 뭐 앱을 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저 기능을 활성화해서 네, 맞아요. 승인 요청하고 네네.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네. 되는. 네. 또 마찬가지로 승인도 탐색기상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별도로 이제 뭐 예. 아, 데모가 심플한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다른 거 보여줄 게 없구나. 탐색기 하나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탐색기만 인력 탐색기만 쓸 줄 알면 그럼 문서 중앙화 솔루션 다 쓸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까요? 네. 네. 이제 저희가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력 관리인데요. 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보는 이력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폴더나 문서에 대해서 모든 이력들이 다 남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객사 관리 현장 장표를 뭐 팀원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열어봤는지, 요 화면 좀 예. 띄워주시겠습니까? 좋아요. 어떤 팀원이 이제 수정했는지 안 했는지 네.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시간 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이제 일련하게 볼 수가 있죠. 이 화면은 지금 관리자가 보는 화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은 이제 네. 사용자가 실제로 실제 어떤 파일에 대해서 네. 그 행위에 대한 이력들을 다 보는 화면이에요. 네네네. 누가 이제 먼저 수정을 했고 네. 몇 버전인지까지 이제 각각의 파일의 최신 버전, 누가 업데이트해 있고 관련된 정보를 사용자 측면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맞아요. 왼쪽이.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건 관리자 화면인데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중앙 서버에 파일이 다 있다 보니까 모든 현황들을 다 이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용자가 특정 기간 내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파일을 다운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추적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런 법적인 근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출력해가지고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법적인 근거로 하면 실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 대로 어떤 네. 사용자가 네. 뭐 3개월 내에 파일을 서버에서 다운받은 이력들을 이제 엑셀로 뽑을 수가 있고요. 네네네.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증빙 자료를 낼 거냐. 네. 그러니까 문서 중앙화 솔루션만 있으면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력 가지고 그럼요. 증빙 자료가 바로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네. 저 오른쪽 화면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서를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에 관련된 것들을 시큐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맞습니다. 네, 심플하고 네. 좋아할 만한 그런 솔루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사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설득해 나가고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 네. 그 솔루션이 얼마나 직원들이 쉽게 사용하게끔 하고 동의하게끔 만들어 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구축을 하고 나서 우리가 쓸 때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황들을 이제 확인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얼마나 잘 네. 사용하고 있는지. 네, 그렇죠. 공유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뭐 등록을 또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네. 그런 추이들을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례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문서 중앙화가 보안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사실 문서 중앙화는 업무 생산성도 어느 정도 올려주는 솔루션이기도 해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협업도 가능한 솔루션이죠. 네. 모든 직원들이 중앙에 들어와 있다 보니 김대리가 휴가 가도 김대리 폴더는 남아 있을 거고요. 네. 김대리가 퇴사해도 김대리 폴더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연속성도 가져가주는 부분이 있어요. 연속성. 요게 이제 어떤 다른 솔루션들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G사의 뭐 그런 워크 땡땡땡 제품이라던가 네. 뭐 M사의 뭐 쉐어 땡땡땡 제품 이런 제품들의 흐름들을 보면 땡땡땡 안 해도 다. 네. 네. 가시는 솔루션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솔루션들 흐름들을 보면 중앙에서 다 같이 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더라라는 흐름을 알 수 있죠, 저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문서 중앙화가 어떻게 보안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작부터 출발했다고 하면 결국 이걸 잘 활용하다 보면 지금 현재 업무의 흐름인 협업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네요. 보안을 높이면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네. 일반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보안을 너무 올리면 우리 사용자들이 힘들죠. 맞습니다. 항상 근데 그게 딜레마죠. 이게 딜레마예요. 뭐 많이 보안 솔루션들을 네, 보셔서 네, 네. 이게 딜레마인데 네. 이 문서 중앙화 솔루션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에 내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업무의 환경이 막 바뀌지 않습니다. 네. 업무하시는 위치만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안도 조금 올려주면서 편의성도 어느 정도 잡은 네.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편의성은 원래 생각 안 했는데 따라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뒷걸음질하다가 뭐 잡은 격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문서 중앙화라고 하는 게 조금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올드한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외려 얘기를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협업이라든지 어떤 일하는 분야의 어떤 트렌드하고도
기업하고 이 문서 중앙화가 약간 온라인 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어떤 네. 시대의 흐름에서 네. 문서 보안의 시대의 흐름에서 의도하진 않았으나. 의도하진 않았으나 요거 봐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관리자 측면에서 이 저런 측면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법적 증거 자료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아까 설명해 주셨고요. 또 다른 슬라이드 있죠? 네네.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기능 말고도 뭐 클립보드를 복사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화면 캡처를 막는다던가 그리고 인쇄를 못하게 한다던가 네, 이런 네, 기능들도 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기능들을 위해서 별도 솔루션을 쓰시는 그렇죠,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 옵션을 키면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게 클립보드를 막으면 업무가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제 어디 거를 붙여가지고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 막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모두 막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허용된 프로그램별로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뭔가를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랑 엑셀은 프로그램 등록을 저희가 해서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뭐 노트패드 그러니까 메모장이죠. 네. 메모장 관리를 안 한다고 했을 때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엑셀로 붙여넣기 하는 건 가능해요. 아. 하지만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관리하지 않는 메모장으로 붙여넣기 하는 건 막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클립보드 제어가 가능하고 네. 어떤 그 뭐 인사팀은 출력을 해야 되고 어떤 개발팀은 출력을 막아야 되고 이럴 경우에도 그룹별로 뭐 화면 캡처나 클립보드 이런 것들을 그룹별로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부분들도 업무에 너무 지장이 안 되게끔 잘 컨트롤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보안 관련된 솔루션들은 항상 그 트레이드 오프에 어떻게 적절하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보안의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드라이빙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사용자들이 불편해 하니까. 맞아요. 또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생각하다 보면 보안이 또 구멍이 뚫리니까 어디에 이제 적절하게 맞출 것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용자들이 막 공부하거나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그냥 스며들 수 있는 보안 솔루션. 맞아요. 내가 쓰는 줄도 모르게. 너무 잘하시는데. 네.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문서 중앙화가 그렇게 좀 스며들 수 있는 어떤 보안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 뭐 트렌드 뭐라고 하셨나요? 트렌드? 왜요? 너무 고급 언어를 쓰시니까 여기다 써먹으려고. 트렌드가 고급 트렌드 뭐라고 하셨는데? 네. 예. 녹음하고 나중에 알려주세요. 녹화할 때 이거 써봤다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까지 써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중간에 자꾸 까먹게.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일단 문서 중앙화에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설명들은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네네네. 또 다른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이 팀장님께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실 거죠? 맞아요. 네. 지금 제가 이 질문 올라오는 거를 쭉 보고 있는데, 그러세요? 네. 이게 질문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놀랐고요. 네. 그래서 문서 보안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구나. 뭐 이렇게 오늘 많이 좀 알고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요번 기능은 요새 AI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서 중앙화라는 것이 또 중앙에다가 모든 기업 문서를 모으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얘를 AI가 학습하면 우리 기업의 AI 어시스턴트가 되는 거죠. 네. 우리 회사의 복지 정책은 뭐야? 뭐 우리 회사의 어떤 인센티브 정책은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대답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질문 중에 하나를 봤는데 최정은 님께서 AI 문서 중앙화 AI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아주 이거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가장 큰 핵심은 권한에 따른 대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요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AI는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죠. 아주 민감한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에 따라 답변을 줘야 해요. 그렇죠.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사장님이, 임원이, 팀장이, 팀원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권한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죠. 맞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문서 중앙화 솔루션 저희가 출시한 AI 어시스턴트 기능은 이것들이 다 해결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 문서 중앙화로 시작됐는데 최근에 이 AI 시대에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기업의 어떤 효율성 네. 또 기업의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 AI를 많이 접목을 하는데 맞아요. 가장 큰 허들이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맞아요. 어떻게 고도화를 시킬 것인가, 맞아요. 정확하게. 권한 관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존재하거든요. 맞아요. 멀티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이거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높은데 맞아요. 문서 중앙화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해주네요. 맞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모아놔 버린 거죠. 네네, 그러네요. 산재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네. 어떻게 모을 것이냐가 첫 야, 번째 이것도 의도하지 않았으나. 의도하진 않았으나 2025년 여기에 맞아 떨어지더라. 근데 네. 이거는 저희가 뭐 농담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아니, 근데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런 문서 중앙화가 데이터 관리, 이를 떠나서 AI 학습하고 요즘 락이라는 방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학습해서 보다 더 전문화된 대답을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락을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많은데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돼야 될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고도화되고 정확한 답변을 이 AI가 해줄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AI 에이전트, 어시스턴트라는 어시스턴트. 원래 이미 네. 구현하신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출시하셨어요? 이거? 출시했습니다. 출시해서 이제 네. 기업들이 원하시면 네. 저희가 구현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어시스턴트. 맞습니다. 좀 멋진 이름을 하지, 왜? 멋지지 않나요? 멋지지 않나요? 좀 굉장히 멋있거든요. 어시스턴트. 아, 네.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보고 계시죠? 네. 그 지금 질문 네. 올라온 것 중에서 네. 좀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요. DRM에 대한 좀 질문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DRM을 쓰고 계신 기업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DRM과 이제 많이 연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니즈는 DRM을 기존 거를 없애고 문서 중앙화를 쓰고 싶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는 같이 쓰고 싶은 경우도 있으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니즈가 있는데 그렇게 둘 다 가능합니다. 아. 네, 실제로 기존의 DRM 문서를 ECM에서 이제 같이 중복적으로 이제 보안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럼 저희 이제 검색은 어떻게 하냐? 그럼 서버에서 이제 사용자는 DRM 파일을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그 DRM 파일을 복호화를 합니다. 서버에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뭐 검색 색인할 때 이제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뭔가 DRM을 걷어내고 싶으실 경우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ECM 아까 설명드린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DRM 된다. 기능들을 하니까 그래서 걷어내고 싶을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략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서버에 올릴 때 ECM에 문서 중앙화 서버에 올릴 때는 이제 복호화를 해주고 복호화를 해서 올리고. 이후에 이제 복호화가 된 다음에 DRM을 이제 제거하는 식으로 그렇게도 가능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솔루션과의 연동 혹은 연합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고 네. 그런 다양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도 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레퍼런스가 많이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세요, 진짜. 네. 자,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올까요? 네. 네. 일단 AI, 그 기존에 이제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AI의 활용까지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기능이 새롭게 출시되었다라는 네. 한 측면이고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유용한, 실제로 되게 고도화될 수 있는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AI 기능이 저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 네,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문서 중앙화만 봤는데 네. 시대가 나를 원하네. 맞아요. 사실 여기서 뭐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저희 문서중앙화 요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사실 올해 또 역대 최고의 실적을 또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첨언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회사 소개 이제 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최고 실적을 찍을 정도로 지금 문서중앙화에 대한 도입에 대한 열기가 꽤 뜨거워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신우진 씨가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DLP, DRM을 도입해서 문서 보완을 하는 것보다 문서 중앙화가 뭐가 큰 장점이냐 이렇게 또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네. 뭐 DRM, DLP를 도입하고 문서를 또 중앙에 협업하려다 보니까 뭐 NAS 도입하고 파일 서버 도입하고 이게 또 위험하니까 백업 솔루션 도입하고 이게 프로젝트도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문서 중앙화는 정말 하나로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게끔 니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서 중앙화 도입을 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거의 뭐 28년
가량 네. 거의 뭐 저희가 문서 중앙화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문서 보안만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뭐 1,400개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네. 저희는 국내 시장 1위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특히나 이제 문서 중앙화에 대한 얘기. 저도 이제 사실 좀 궁금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1위를 하셨으니까 물어 보이는 것도 하지만, 실제 도입하는 과정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도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보안 솔루션에 항상 얘기했던 반복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잘 스프레이드 아웃 시킬 것인가,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가 맞아요. 변화 관리가 중요한 중요하죠. 네.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네, 장에서. 있어요. 일단 네. 요거 먼저 요게, 얘기하겠네. 요거 먼저 한번 제가 좋아요.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얘기하죠. 사례는 저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 중앙화를 도입할 때 허들들이 좀 있지 않냐, 오해가 있지 않냐 했던 말씀하셨던 부분이 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모든 솔루션이 마찬가지겠지만, 오래 이제 구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패키징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작은 기업들도 이제 도입하실 수 있게 클라우드 형태, 저희가 네. 과금형이라고 부르는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형태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키징이 돼 있어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뭐 엔터프라이즈급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패키징이 돼서 이제 중소나 중견기업에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패키지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축형은 그렇게 패키지 제품 우리가 온프라미스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구축과금형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거는 하이브리드형이군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구축형과 똑같은 형태예요. 구축은 똑같이 합니다만 요거는 우리가 구축비가 초기 구축비가 좀 부담이 되니 이걸 뭘로 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거 구축과금형이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저희가 최초였고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한 10월 11일경에 출시를 해서 최초였고 네.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입을 하고 계세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격의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이 도입이 되면 해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을 못 빼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하나만 첨언드리면 네. 우리 사용자들이 뭐 다른 보안 솔루션은 10년을 써도 불편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서 중앙화는 특이하게도 한 6개월, 1년, 2년 써보시면은 문서 중앙화가 없으면 일이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 실제로 전산 담당자들이 일을 하고 문서 중앙화를 도입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직을 하시면 다시 연락을 주셔서 네. 나 이직하는 회사에 문서 중앙화가 없어요. 와서 좀 구축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자의 측면에서도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군요. 맞아요. 네. 뭐 구축이 될 때 사용자들을 좀 설득하기가 좀 쉬운 솔루션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튼 이 네. 과금 체제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클라우드 아니고 온프라미스로 구축해야 돼. 그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회사들도 있고 또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게 봤을 때 중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실제로 구축하는 게 서버를 구축하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는 구축형이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맞아요. 그랬을 때 부담이 되죠. 구축 과금형이라고 하는 서비스 요금제를 만드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팀장님이 아이디어 내셨습니까?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희 훌륭하신 임원분들께서 밤새도록 우리 회사를 위해 고민하시면서 만든 서비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성공하시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부장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구축 과금형이라는 게 있어서 네. 이런 서버 구축형이지만 요금을 좀 이렇게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 네.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사례. 네. 사례 쪽은 우리 손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거죠? 네, 제가 좀 설명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별로 문화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우리는 그 임원분들이 대표분들이 이제 할 거야 해 그러면 다 따라오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직원들의 반발이 좀 많이 심하고 이런 걸 좀 되게 조심하는 좀 그런 문화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대비해서 저희는 이제 많은 옵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강한 정책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로컬의 통제를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단계별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중앙화 정책을 갖고 있죠. 그래요. 번화 관리가 좀 이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 그동안 많은 그 트러블 슈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강압적으로 했다가 그렇죠. 말 안 듣네.
이제 어떻게 설득할 네. 것인가? 잘 따라오시는 기업에서는 좀 더 빠르게 네. 구축할 수가 있고요. 네네. 네. A사, B사, C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어떤 그 활용 사례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출이랑 유실에 대한 니즈로 출발을 한 부분들이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뭐 사실 PC 교체나 또는 뭐 퇴사자 발생됐을 때 그런 거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작업도 많고 PC 다 초기화하고 데이터 이제 이동시키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앙 서버에 있다 보니까 퇴사를 하더라도 그냥 이제 PC 포맷하면 이제 끝인 거죠. 맞아요. PC에 문서가 맞아요.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 관리가 좀 수월하다라는 이제 니즈가 있었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 퇴사자의 PC를 누군가 인수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별도의 인수인계 그러니까 필요 없이 삭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받아도 사실 쓸모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네. A사는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네. B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B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을 쓰기 전에 다른 문서 중앙화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탐색기 기반이 아니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한계도 있고 불편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걸 도입하시고 나서는 탐색기 기반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되게 쉽게 쓸 수가 있잖아요. 네. 너무 이제 편하다. 네. URL 기능도 편하고 이력 관리도 편하고 이제 너무 이제 편하게 잘 쓰고 계신 아. 사례이고요. 알겠습니다. 탐색기만 보여줬는데도 넘어오셨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C사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업무 PC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환경 또는 이제 외근 출장 시에 대한 정책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이제 각 그 접속하는 위치에 따라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C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PC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PC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네. 다 이제 회의실이든 뭐 자석이든 동일한 단말기만 있으면은 내가 이제 내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제 서버에 모든 파일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PC를 다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네요. 맞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는 이런 식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활용에 우리 문서 중앙화를 활용하겠다. 네, 이런 측면이겠네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문서 중앙화를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도입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뭐 허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되나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문서 중앙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 네. 뭐 POC를 한번 의뢰를 하고 싶어. 네네. 뭔가 우리가 좀 준비가 되어 가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1시간 동안 설명드린 기능들 네. 이외에 네. 저희가 뭐 10년 넘게 30년 가까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고객사에 대한 니즈를 많이 이제 같이 고민했죠. 네. 그런 고민된 부분들이 이제 기능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상당수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이제 올려주시고 계신데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기본적인 오늘 이 1시간 웨비나를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네,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핵심적으로 문서 중앙화가 어떤 베니핏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수많은 또 그걸 우회할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또 많이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질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직접 뭔가 문의를 하셔가지고 네. 이런 경우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레퍼런스들이 있을 테니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도입을 했어. 도입을 하면 우리가 이게 잘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잘 정착시키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시간도 아무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맞아요. 보통 어느 정도 시간 걸려요? 좀 기업마다 많이 다른데요. 빠르게 구성하시는 분들은 한 2달 정도 아, 안에 2달 만에도? 구성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고 네. 뭐 서버 세팅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네. 한 달 이후에는 이제 오픈하고 나서 안정화, 뭐 문의를 받던지 아니면 네. 교육에 대한 그런 변화 관리를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해요? 봤을 때 탐색기만 하면 근데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도 있고 뭐 관리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막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매뉴얼만 봐도 사용자가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필요하시면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최초에 팀장님 어떻습니까? 최초에 이게 왜 필요하다라는 건 관리자 측면에서 확실히 니즈는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사용자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설득하는 게 좀 잘 먹히던가요? 제가 필드에 있어 보면 네. 갑자기 훅 들어와서 놀랐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서 중앙화 솔루션은 말 그대로 보안만 치중되어 있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임원급들이 들어오셨을 때랑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영업할 때 설명 PT들과 좀 다르긴 해요. 그래요? 딱 잘 짚으신 건데 네. 사용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인계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리가 휴가 갔을 때 김대리 폴더가 남아있다. 네. 김대리의 파일들 네. 인수인계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문서 공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 100명이 전부 다 중앙에서 들어와서 일한다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성을 가져도 거기에 TFT를 구성해서 아까 우리 개발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권한에 따라서 문서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뭐 굳이 막 보내고 받고 할 필요 없이 폴더 단에서 공유하면서 업무를 했을 때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업하는 데에서 유리한 부분을 문서 중앙화 가져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제 사실이고. 그렇죠. 실제입니다. 네, 제가 뭐 실제 꾸며내는 말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슬라이드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야, 벌써 50분입니다. 금방 갑니다, 시간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두 분께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잘 전달하신 것 같고요. 네. 문서 중앙화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포인트는 오늘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성과는 다 달성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오늘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뭐 밖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는데 일단 실시간 답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끝난 다음에도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조사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분께 이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문서 중앙화를 지금 현재도 네네. POC라든지 이런 작업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축 진행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죠. 네네. 실제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올해 제일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실제 필드에서 문서 중앙화가 이렇게 적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는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게 필드에서 받아들이는 그 느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례를 통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좀 이제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컬에 저장 못하게끔 하고 뭔가 통제하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써보면 써볼수록 되게 편리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사내에서는 문서 중앙화를 쓰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문서 중앙화 안 쓰거든요. 너무 불편하고 파일 서버를 쓰게 되면은 누군가 열고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누가 열고 있는지 몰라. 파일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그런 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저도 써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편리하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이야기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츠맨의 마지막 시그니처 질문이 있습니다. 각자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민에게 문서 중앙화란, 그리고 손정호에게 문서 중앙화란. 한 줄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면 됩니까? 네네, 쓰면 됩니다. 자, 오늘 웨비나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두 분이 아주 달변이시고, 또 내용도 굉장히 전달력도 좋아서, 문서 중앙화 솔루션, 특히나 이 사이버다임이 제시하는 문서 중앙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우리의 업무하는 환경과 또 보안의 측면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의사항은 저기 상단의 도입 문의에서 홈페이지 또 고객센터로 연락처가 있습니다. 여기 물어주시면 아마 사이버다임 담당자께서 열심히 아주 친절하게 답변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어떤 게 더 어울릴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쓰셨습니까? 썼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손 팀장님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손정호에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잠깐 손정호에게 문서 중앙화라 하면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네. 네, 저에게 문서 중앙화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네. 라고 했습니다. 네. 똑같은 거 아니죠, 설마? 아닌데. 부끄러워. 여기서 우리라 하면 네, 사이버다임이죠. 사이버다임 제일 오랫동안 잘하는 거. 했고 여러 고객사를 했으니까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닐까.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여기 근무하신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17년 좀 넘었습니다. 우와, 뼈를 묻으시는군요. 앞으로도 이제 더 해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재민에게 문서 중앙화라. 지금 팀장님이 좀 너무 멋있게 쓰셔서 그래요? 네. 좀 부끄러운데 네. 보여주시죠. 네. 저에게 문서 중앙화란 밥벌이다. 네. 오늘 또 월급 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밥값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네. 잘한 거예요? 네네네. 저는 너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자, 오늘 웨비나 종료하면서 네. 들어오시는 저희 고객분들, 앞으로의 고객분들, 혹은 또,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유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도,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문서 중앙화가 뭔지 그냥 쉽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팀장님 제가 많은 웨비나를 했습니다만 네. 되게 좋은 캐릭터이시고요. 어. 이 라이브에 적합화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종종 나오십시오. 불러주시면, 저도 재밌습니다. 불러주시면 저도 뭐 그냥 슬쩍 알겠습니다. 출연료 같은 것도 나오나요? 없습니다. 예. 네. 자, 손 팀장님.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적인 부분이나 뭐 편의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사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만큼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손 팀장님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더 바빠도 괜찮습니까? 네. 조금만 더 바빠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밥 벌어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 꼭 좀 답변 주시고요. 저희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또 12월 초중순까지 저희 웨비나 꽉 차서 있습니다. 또 관련된 궁금하신 웨비나 참여하시고 저희 이치맨에서 좋은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맨의 안철준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